안녕하세요. 오산대학교 패션 스타일리스트과 석혜정 교수입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섬유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교재 95페이지서부터 103페이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의 학습 목표는 섬유 소재가 갖춰야 할 성질 4가지, 내구적 성질, 외관적 성질, 위생적 성질, 관리적 성질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섬유가 갖춰야 할 성질 4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구적 성질은 얼마나 내구적 섬유가 그러니까 튼튼한가입니다. 그래서 섬유 제품의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외관적 성질은 겉으로 보여지는 면이죠. 그래서 제품의 이미지와 용도를 결정짓는 요인입니다. 위생적 성질은 저희가 착용했을 때 느껴지는 쾌적감에 대해서입니다. 관리적 성질은 섬유 제품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저희가 세탁이나 보관을 하게 되잖아요. 이럴 때 세탁과 보관의 용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4가지 성질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섬유의 성질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섬유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 훨씬 수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분들이 섬유의 종류를 배우지 않았지만 먼저 한번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천연섬유고요. 두 번째가 인조섬유입니다. 천연섬유는 자연에서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섬유는 또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식물성 섬유, 식물에서 얻는 섬유, 동물성 섬유로 나뉘어지고요. 식물성 섬유는 면, 아마, 점화, 대마, 황모가 가장 대표적인 섬유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입고 있는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면, 아마, 점화, 대마, 황마입니다. 동물성 섬유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양모와 견이고요. 캐시미어 정도도 많이 저희가 입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인조섬유는 자연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석유의 화합물을 가지고 만드는데요. 또 이것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재생섬유, 합성섬유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재생섬유는 그 식물성 섬유의 찌꺼기를 이용해서 그것만 가지고는 석유를 만들 수 없거든요. 거기에 다른 합성 물질을 집어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온과 아세테이트가 여기에 속하고요. 합성 섬유는 물론 굉장히 많은 합성 섬유가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섬유는 나일론, 폴리에스터, 스판덱스, 아크릴, 모드 아크릴, 폴리프로필렌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수업 시간에는 이 각각의 섬유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선 섬유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는 각 섬유의 또한 특성에 대해서 다시 나눠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저희가 섬유의 종류를 알아보는 거는요. 천연섬유는 천연섬유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인조섬유는 인조섬유만의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유의 성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많이 이제 쭉 외우셔야 되는데요. 이때 천연섬유가 어떤 건지, 인조섬유가 어떤 건지를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다면 섬유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표를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시는 것을 강추드립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구적 성질. 얼마나 튼튼해서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내구적 성질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만 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도라는 것은 섬유를 잡아당겨 끊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섬유가 있어요. 이 섬유를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다가 맨 처음에 좀 늘어나겠죠? 이렇게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딱 끊어지는 그 힘이 강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힘이 많이 주어질수록 안 끊어진다고 훨씬 더 튼튼한 섬유겠죠. 조금 잡아당겼는데 끊어졌어요. 아주 많이 잡아당겼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끊어졌어요. 네, 어떤가요? 네, 내구성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강도는 섬유를 잡아당겨 끊어질 때까지 소요되는 힘이고요. 단위는 그램 퍼 데니어입니다. 그램 퍼 데니어. 그다음에 신도가 있습니다. 신도는 섬유를 잡아당기는데요. 이때 늘어나겠죠. 섬유는 원래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물론 섬유에 따라서 어떤 섬유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떤 섬유는 조금 늘어나기도 하지만 어쨌든 늘어나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도, 네, 끊어지는 그 순간에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래는 이 정도의 길이었는데요. 얘를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겨서 요 끊어지는 이 순간 얼마큼 늘어났나요? 예, 요만큼 늘어났죠. 요게 신도입니다. 이 신도, 이거는 퍼센트로 측정이 되고요. 원래의 길이 번에 늘어난 길이. 원래의 길이가 만약에 10cm였어요. 그런데 늘어나는 길이가 2cm였어요. 네, 이렇게 10분의 2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강도와 신도는 굉장히 섬유의 특성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옷을 한 번 입지는 않잖아요. 네, 여러 번 입고 세탁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다림질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견딜 수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그래프는 굉장히 유명한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강도와 신도가 있는데 강도가 큰 섬유는 마와 면이고요. 신도가 큰 섬유는 양모입니다. 그다음에 강도와 신도 모두 큰 섬유는 나일론과 견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여기서 면과 마는 강도가 크고요. 양모는 강도보다는 신도가 큰 그런 섬유고 나일론과 견은 강도, 신도 모두가 큰 섬유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내구적 성질 두 번째 습용 강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습용 강도는 수분을 흡수했을 때의 강도예요. 보통 섬유들은 물 안에서는 강도가 떨어지는데요. 면과 마는 습용 시 강도가 10% 증가합니다. 이게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저희가 보통 세탁을 많이 하죠. 세탁은 물에서 하잖아요. 그럴 때 아무래도 물에서 세탁을 하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면서 거기서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면과 마는 물에서 강도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에 세탁에 굉장히 좋은 그런 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속옷은 대부분 어떤 걸 많이 이용하죠? 네, 면을 많이 이용하죠. 그런 것들이 이와 같은 이유로 자주 빨아도 괜찮기 때문에 면을 많이 이용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네, 면과 마가 수분 강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대부분은 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외관적 성질의 두 번째 초기 탄성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기 탄성률이라는 것은 아주 조금 늘리는데 필요한 힘이에요. 이 초기 탄성률은 높은 초기 탄성률이 큰 그런 제품들은 굉장히 뻣뻣한 섬유가 되고요. 초기 탄성률이 작으면 유연한 섬유입니다. 지금 보시면 네, 어떤가요? 그냥 보셔도 아시겠죠? 네, 굉장히 뻣뻣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옷은 어떤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기 탄성률이 큰 대표적인 섬유 마가 있고요. 초기 탄성률이 굉장히 작은 대표적인 섬유는 나일론과 양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기 탄성률이 큰
제품은 굉장히 뻣뻣하고요. 총일 탄성률이 작은 제품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드레이프성이 잘 생기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관적 성질 두 번째, 레질리언스가 있습니다. 레질리언스는 섬유를 압축시켰다가 놓았을 때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성질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섬유를 지금 섬유가 없어서 섬유를 이렇게 구겨요. 네, 이렇게 섬유를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섬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겼다가 섬유를 압축시켰다가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는요. 네, 굉장히 잘 돌아오죠? 네, 아까 전에 제가 종이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것이 레질리언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다가 일어섰을 때 원래대로 그대로 돌아와야겠죠. 근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기 구겨진 게 그대로 있다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외관적 성질 레질리언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폴리에스터와 양모는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본래로 돌아온 성질이 굉장히 높고요. 면, 레이온, 마는 레질리언스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보신 이거는 폴리에스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질리언스가 좋습니다. 다음 세 번째, 탄성 회복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레질리언스가 조금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요. 이거는 또 원래대로 되돌아오는 성질인데요. 탄성 회복률은 외부의 힘을 받아서 신장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어났는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성질이 탄성 회복률입니다. 이 탄성 회복률은 레질리언스와 또 구김이라든지 형태 안정성에 영향이 있고요. 양모와 합성 섬유가 탄성 회복률이 좋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저희가 코트, 좀 비싼 코트는 구김이 잘 안 생기고요. 구김이 생기더라도 좀 이렇게 물을 뿌려놓거나 이러면 다시 그 구김이 없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관적 성질 네 번째인가요? 열 가소성이 있습니다. 열 가소성은 열과 힘에 의해서 영구적으로 변형이 생기는 성질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스타킹이 있습니다. 네, 스타킹인데요. 어떤가요? 다리 모양, 여기 그쵸? 발목 모양. 네. 그다음에 발목 이렇게 들어간 거, 발꿈치 앞에. 네. 굉장히 발의 형태랑 비슷하게 우리 다리와 발의 형태랑 굉장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들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입체적으로 이렇게 만들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열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리 모양으로 생긴 그런 어떤 기구에다가 이렇게 섬유를 집어넣어서 그 형태대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주름 치마가 있죠? 이 주름도 마찬가지예요. 주름도 원래 주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름을 만들어서 열과 힘을 가해서 그대로 고정시키는 그러한 성질입니다. 폴리에스터와 나일론이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섬유에서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염색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섬유는 염색을 하는데요. 섬유의 염색은 화학적 조성과 내부 구조에 따라서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천연 섬유는 염색성이 좋고요. 화학 섬유는 염색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연 섬유들은 염색, 그러니까 색상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선명한 색상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화학 섬유는 약간 이렇게 톤 다운된 그런 색상이 많이 나오는 게
염색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색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원액 염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수한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염색을 하는데요. 염색의 경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학적 조성과 내부 구조에 따라서 다르고 또 하나는 물을 얼마나 받아들인지 흡수성.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흡수하는 그런 성질, 물을 많이 흡수하는 성질을 가진 섬유의 경우에는 염색이 잘 되는 데 비해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섬유는 염색성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 성질도 광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에 광택이 있는 소재를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하는데요. 매끈한 표면으로부터 빛이 반사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견이 굉장히 광택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반짝한 그런 빛이 있고요. 인조섬유도 광택을 일부러 주는데요. 견과 인조섬유는 좀 광택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천연섬유의 광택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워낙 광택 있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 광택이 없는 섬유에도 광택이 나도록 후 가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캘린더링, 실내 가공, 머서와 가공 등을 통해서 저희가 더 광택을 주기도 하고요. 당연히 수자직은 훨씬 광택이 많다는 거 저번에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평직과 능직에 비해서 수자직이 훨씬 더 광택이 좋았는데요. 왜냐하면 조직점이 좀 적기 때문에 광택이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외관적 성질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위생적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 대부분 물론 뭐 코트나 자켓은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우리 인체에 맞닿기 때문에 어떤 그 섬유의 어떤 느낌, 질감에 따라서 우리가 쾌적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러한 성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흡습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흡습성은 섬유가 공기 중에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이에요. 이렇게 흡습성이 좋으면 위생적이고요. 염색성이 좋으면서 정전기 발생이 적습니다. 흡습성과 정전기 발생은 두 가지가 반대예요. 그래서 흡습성이 좋으면 정전기 발생이 적고 흡습성이 나쁘면 정전기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흡수성이 적으면 우리가 세탁을 할 때 물이 끝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조가 굉장히 빠르고요. 구김이 잘 생기지 않지만 대전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정전기가 생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전성이 심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전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친수성 섬유와 소수성 섬유가 있는데요. 친숙성 섬유는 양모, 레이온, 견, 면, 아세테이트까지 할까요? 네, 이 정도. 얘는 좀 애매하고 어쨌든 양모, 레이온, 견, 면이 친수성 섬유고요. 소수성은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가 소수성입니다. 갑자기 두 개를 이렇게 분리해 놓고 보니 어떤 특성이 있죠? 네, 그렇죠. 얘는 천연섬유. 여기 합성섬유네요. 네, 그래서 천연섬유가 흡수성이 좋고요. 합성섬유는 흡수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통기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통기성은 공기가 통과하는 성질입니다. 공기가 통과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통기성이 크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통기성이 작으면 보온성이 좋은데 불쾌감을 유발해요. 그럼 뭐냐 하면 저희가 몸에서 계속 뭐가 나오나요? 네, 열이 발산이 되죠. 열이 발산이 되고 땀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통기성이 작은 경우에는 우리 열이나 이런 땀들이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열기들이 몸 안에서 있기 때문에 어떤가요? 불쾌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투습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흡수성과도 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투습성은 수분이 통과하는 성질입니다. 수분이 통과하는 성질. 그래서 투습성은 수분, 땀을 외부로 증발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통기성과 비슷하죠. 근데 통기성 공기가 왔다 갔다 거리는 거고요. 투습성은 수분이 땀이 외부로 증발을 하는 건데요. 쾌적성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전성, 좀 전에 말씀드렸었죠. 정전기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왜 겨울이나 가을 같을 때 어떤가요?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딱 스친데 번쩍하는 느낌. 어떤가요? 그런 거 번쩍할 때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그렇지 않죠.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저희가 인체와 의복이 마찰하면 전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방전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정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굉장히 저희는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그 대전성이, 그러니까 정전기가 안 생기는 게 좋은데요. 보통 흡수성이 적은 합성 섬유에서 정전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건조한 날 또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이나 가을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정전기가 많이 생기고 정전기가 많이 생기면 먼지가 같이 들러붙고 이게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생성에 되게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위생적 성질, 보온성. 보온성은 인체에 발생한 열이 외부로 이동하지 않고 체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보온성은 섬유의 열 전도율이 낮고 그다음에 함기량이 클 때 높습니다. 열 전도율이라는 것은 내 몸속에 있는 열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나가는 거.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큰 섬유는 아마이고요. 열 전도율이 작은 섬유는 양모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마는 언제 있죠? 네, 여름에 있습니다. 양모는 언제 입을까요? 네, 겨울에 입습니다. 그래서 아마는 내 몸에 있는 열이 밖으로 계속 배출이 돼요. 배출이 되니까 시원하고요. 양모는 내 몸에 있는 열이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 체온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섬유입니다. 네, 그다음에 통기성, 위생적 성질에서 통기성, 공기가 통과하는 이거 좀 전에 했는데요. 통기성, 네, 공기가 통과하는 성질, 투습성, 수분이 통과하는 성질입니다. 그다음에 관리적 성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적 성질에 내약품성이 있는데요. 이 내약품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산이나 산이나 알칼리에 얼마나 견디는지입니다. 산이나 알칼리. 그러면 이게 어떨 때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염색을 할 때, 아니면 저희가 세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색을 하거나, 그래서 어떠한 것에 내성이 강할 때, 그러니까 강한 거를 보고 저희가 염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세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강하고요, 산에는 약합니다. 이거에 비해서 동물성 섬유는 알칼리에 약하고 산에는 강합니다. 합성 섬유는 대부분 좋은 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염색을 할 때 염료를 사용을 해야 하고요. 세제를 사용할 때도 이거에 맞춰서 세제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관리적 성질, 내세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세탁성은 섬유의 종류와 옷감의 표면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특히 양모의 경우에는 물에 의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추균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세탁을 피해야 하고요. 견의 경우에는 광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라이 클리닝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내열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내열성은 열에 견디는 성질입니다. 저희가 염색을 하거나 염색을 한 다음에 찌거든요. 마지막에 이거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찌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가공을 하거나 세탁,
건조, 다림질을 할 때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런 성질이에요. 이런 것. 근데 보통은 100도씨에서 장기간 유지가 돼야 되고요. 150도 정도의 열을 견뎌야 하는데요. 섬유에 따라서는 이렇게 높은 고온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섬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림질을 할 때 잘못하면은 눌러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옷을 사서 뒤에 있는 택을 보시면요. 그쵸? 택을 보시면 거기에 어떤 소재로 사용이 되는지도 나와 있고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는 몇 도로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천을 깔고서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천연 섬유는 굉장히 내열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리미를 보시면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다림질을 해도 되지만 합성 섬유의 경우에는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낮은 온도로 다림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타거나 눌러붙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가 섬유가 갖춰야 할 성질 4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요. 저희 수업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